뇌를 알면 소통이 즐거워진다. 안녕하세요. 호두카키 선생입니다. 두뇌 개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영상에 이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영상에서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도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, 건강하게 쓰지 못하면 성향 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뇌파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뇌파가 뇌의 일정한 정기적인 신호라는 거 아실 텐데요. 휴식, 주의력,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나름의 그 휴식, 주의력, 집중력에 요구하는 그 대역의 파장들이 있거든요. 알파파, 베타파, SM알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요. 전문적인 얘기는 일단은 빼고, 자,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, 휴식 능력이 좋다, 건강하다, 이럴 때 나타나는,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잠깐을 자도 개운한 상태. 그런 사람들이 휴식 능력이 참 좋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휴식 능력이 너무 낮아요. 그러면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. 또 되게 까칠한 사람들 보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휴식 능력이 약하면 그렇게 민감하거나 까칠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. 휴식 능력이 너무 높아요.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.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루즈해지고 퍼지고 게을러지고, 잠을 오래 자야 피곤이 풀리는, 그게 휴식 능력이 되게 과하게 높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고요.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남 의식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.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 아나무인격이 돼요. 아나무인, 힘들지 않아요? 뭘 설명을 해도 막가파. 그래서 뭐 거의 막가파로 나가고, 또 ADH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. 주의력 결핍, 가해행동 증후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, 주의력이 낮으면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. 주의력이 높으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남 의식을 되게 많이 하는데, 남 의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. 그죠?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. 그냥 집이 편하대요. 대인관계보다도 남의 의식이 너무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, 이게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집 밖에 나가는 거 되게 피곤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높다 그러면 집착을 보이게 되고요.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요. 그럼 아무래도 결과가 안 나와요. 둘 다 안타깝죠. 휴식, 주의력, 집중력 세 개를 골고루 건강하게 쓰는 게 우리 뇌를 되게 건강하게 잘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건강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,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노는 것 같은데 쟤는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, 이런 친구들. 또는 직장에서 회식을 했어요.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다 직원들 챙겨서 보내주고 본인이 제일 꼴찌로 갔는데 다음날 또 제일 먼저 일찍 가서 또 활기차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신 분들이 주의력을 참 건강하게 잘 쓴다,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되게 부럽죠. 철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되게 두뇌 처리 속도가 빠른 거 느끼실 거예요. 이해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판단 분석하는 것도 명확하고,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, 눈에 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, 엄마랑 중학교 3학년 모자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아들이 공부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온대요.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하려고는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결과가 진짜 안 나온대요. 엄마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. 형하고 같이 왔어요. 형은 그냥 따라왔대요. 엄마랑 동생이 똥똥한데 현혹될까 봐,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나 해서 따라왔대요.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나 보더라고요. 저는 형, 엄마, 작은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을 보고 뇌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. 형은 또망또망 눈빛에서 빛이 나고요. 또망또망한 느낌이 있었고요. 엄마랑 작은 아들은 거의 약간 멍한 그런 느낌이에요. 한 번에 말을 할 때 알아듣는 것보다 세 번, 네 번 같은 말을 반복을 했을 때, 아, 그거였어요,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
그런 형태거든요. 뇌파를 찍어보면 되게 멍하게 나와요. 뇌파가 영역별로 요구되는 수치가 있고요. 또 영역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움직이면 안 될 때가 있고 또 움직이는 양도 요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각각 영역별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. 공부 쪽에서는 휴식 줄여 집중력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지치잖아요. 또 자포자기 하게 되고 주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주변도 의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려놓기도 하고 그게 트라우마로 와서 오히려 또 뇌를 건강을 해친다거나 뇌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. 엄마랑 큰아들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대요. 안 좋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? 큰아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열심히 한대요.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건 이 뜻이고요. 열심히 설명을 하면 엄마는 어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? 그리고 언제 그랬어? 이게 반복이 돼요. 엄마가 이렇게 멍한 거예요. 멍하니까 큰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는 빨랑빨랑 이해도 안 되고 잘 까먹고 언제 네가 그 얘기했어?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. 큰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좀 화가 나겠어요. 그래서 큰아들하고 엄마랑 사이가 되게 많이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엄마는 큰아들한테 어떤 서운함이 있었냐면 저놈의 자식 키워놨더니 엄마를 무시한다. 이렇게 엄마는 생각하고 있었고요.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죠. 이렇듯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 하더라도 두뇌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게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뇌라는 거는 습관이에요. 우리 왜 이렇게 아령하며 아령을 꾸준히 하면 이렇게 알이 딱 생기고 그래서 힘도 생기고 이러잖아요. 그러다가 안 해요. 안 하면 얘 알통 다 없어지고 힘 하나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. 뇌도 똑같아요. 뇌를 안 쓰는 거예요.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. 타성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. 그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부분에서 안 쓰기 때문에 힘이 없는, 즉 멍해지는 이런 형태가 보여지는데요.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운동하면 알통 생겨서 다시 체형도 나오고 건강해지듯이 뇌 또한 그렇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일정 시간 관심을 갖고 뇌를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생활 속의 훈련을 통해서 뇌를 다시 건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뇌를 알면 소통이 즐거워진다. 호두깎이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